한국기인열전 이번에는 이준경 자는 성보 경주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준경의 자는 원길이요 호는 동고이다.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40세가 되어도 과거에 합격하지 못했다. 술수하게 아주 밝아 궁달에 근염하지 않았다. 동고의 처제가 가장 연소자로서 알성과에 합격하였을 때 동고의 장인은 평안감사가 되어 있었다. 동고가 동서의 집으로 가서 묻기를 언제 기영에 문안드리러 가겠는가? 기영이란 평안도 가명이라고 합니다.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앞으로 모일에 떠날 계획입니다 라고 하였다. 동고가 나도 또한 기영에 가고자 하나 종과 말이 없어 동서와 같이 가고 싶은데 자네의 종과 말을 빌려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자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억지로 그러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가 염치가 있으니 나의 신은의 행차에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으며 더군다나 나의 종과 말을 빌려 타고 갈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어 응락의 답변은 하였지만 속으로 언짢게 여겼다. 여기서 신은 과거에 새로 급제한 사람. 자, 과연 떠날 날짜가 되고 동고는 걸어서 동선의 집으로 와서 말과 종을 빌려 타고 함께 기영으로 갔다. 기영에 도달하기 몇십 리 밖에서 사람을 시켜서 먼저 통지하기를 이서방이 신은하는 동서와 함께 옵니다 하니 평양감사 부인이 듣고서 혀를 차며 말하기를 이서방은 염치도 없는 자로구나. 비록 매우 곤궁하지만 육족도 준비하지 못하고 동서의 신은의 행차에 따라온단 말인가? 육족이란 발이 모두 6개, 그러니까 말과 마부를 육족이라고 표현했네요. 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들 일행이 당도하자 평양감사는 작은 사위의 장원급제를 환영할 겨를도 없이 먼저 동고의 손을 잡고 하는 말이 내가 바야흐로 자네가 오기를 고대했는데 속으로 자네가 탈 것을 준비 못했을까봐 걱정했었네. 그런데 자네가 이것을 준비해 가지고 오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라고 하였다.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대로하여 말하기를 대감은 이서방한테만 홀리니 이상한 일이요? 라고 하고서 급히 대감을 들어오라 청하니 감사가 듣고 웃으며 일어나 안으로 들어왔다. 부인이 성을 내면서 하는 말이 대감은 이런 큰 경사를 만나 신은 사위를 반대하지 아니하고 이서방하고만 무슨 그리 급한 말이 많소? 라고 하였다. 감사가 웃으면서 부인은 작은 사위를 사랑하고 나는 늙은 사위를 사랑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소? 라고 하고서 신은한 사위를 불러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부인을 보고 하는 말이 부인은 마땅히 여러 아이들과 함께 노시오. 나는 곧 큰 사위와 함께 좀 이야기할 것이 있어. 라고 하고서 일어나 나왔다. 저녁 때가 되자 동고는 어린
여러 아들을 불러놓고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땅히 신은한 매부와 더불어 별땅에서 잔치를 베풀어 노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셨다. 그래서 온 가명의 빈객과 편비는 각 군영의 부장들 편비들이 모두 신은 사위를 따라 밤새도록 놀며 즐겼다. 그러나 감사만은 큰 사위와 함께 사람의 출입을 막고 함께 자는데 나이가 겨우 13세인 감사의 손자가 별땅으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 곁에서 자기를 바라면서 하는 말이 저는 마침 감기가 들어 저곳으로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자겠습니다 하였다. 이에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내가 정 그렇다면 먼저 잠을 자거라 하였다. 그래서 그 손자가 자는 척하고 엿들으니 장인과 사위가 그 인정 때를 기다렸다가 인정 때라고 하는 건 밤에 통행을 금지하기 위해서 종을 치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도시에서 저녁 이경에 28수를 상징하여 28번 큰 종을 쳤는데 이에 따라 성문도 닫았다 이겁니다. 이경이면은 밤 8시경 같은데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자 인정 때를 기다렸다가 일어나 앉아서 문답하는데 그 말이 매우 길고 때로는 한탄을 나타내기도 했다. 내용인즉 나라를 근심하는 말들이었다. 동고가 말하기를 이런 때 장인께서는 그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평양감사가 말하기를 아닐세 내가 반드시 모년 모월 모일에 꼭 죽을 것이니 자네가 어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동고가 잠잠히 한참 있다가 장인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평양감사가 말하기를 자네는 반드시 금년 가을에 등과할 것이고 이러이러한 때에 이르면 대신이 될 걸세.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으나 또 한 가지 난처한 일은 심통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심통원은 실제 선비입니다. 실존한 선비예요. 호조판서 우찬성 지내고 우의정에 오르고 영의정까지 오른 그런 선비입니다. 심통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니 동고가 말하기를 이것은 또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마땅히 별땅에다 가두고 그의 계획을 행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평양감사는 무릎을 치며 감탄하여 말하였다. 자네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깊으니 나라 일에 관해서는 근심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니 내가 죽어도 무슨 유한이 있겠는가?
그의 손자는 이와 같은 소리를 들었으나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었다. 평양감사는 동고를 12일 동안 머물게 하여 환대하다가 쉬는 사위를 먼저 보내고 뒤에 며칠 있다가 동고를 보낼 때 백금 1000냥을 주면서 하는 말이, 후일에 반드시 쓸 곳이 있으리니 그때 자네 마음대로 쓰게 라고 하였다. 그해 가을에 동고는 과연 과거에 급제하였고 명종대왕 말년에 이르러서는 영상이 되었으며 심통원은 국척의 위치에 있으므로 좌상이 되었다. 명종대왕이 환호가 위중한데 후사가 없었다. 심통원 좌상은 그 문제에 관하여 매우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루는 동고가 좌상과 더불어 약원에 있으면서 심 좌상에게 말하기를, 그 환약을 소매 속에 넣고 들어가서 대감께서 내어 놓으시오 라고 하니 심 좌상이 그럽시다 라고 대답하고 관리로 하여금 그 환약을 가지고 가게 했다. 그때 동고가 정색을 하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위급한 때에 임금님께 바치는 약을 어찌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니 심좌상이 놀라 하는 말이, 대감의 말이 옳소이다 하고서는 곧 일어나 약원의 누각으로 올라갔다. 동고가 즉시 쇠빗장으로 누각문을 단단히 잠그고 급히 임금님께 들어가 큰 소리로 아뢰기를, 국번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니 비옵건대 성교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 명종대왕은 입안으로 다만 더큰 이라고만 말할 뿐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동고가 더 큰 소리로 아뢰기를, 신이 귀가 먹어 오금을 잘 알아듣지 못하오니 한 번만 원컨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서 주서 황대수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덕흥군 제3자 라고 하니 황대수가 큰 붓으로 6글자를 써서 관리보고 읽어보게 한 다음 석삼자를 참여할 참자로 써놓고 뒤돌아 나왔다. 그 뒤에 동고는 늘 주서 황대수의 민첩함을 칭찬하였다 한다. 평양가명에서 전날 장인과 수작한 말이 곧 이 일인 것이다. 여기에서 옛날 사람들이 입신할 때에 자기 몸을 위해서 꾀하지 않고 선견지명에 깊었음을 볼 수가 있다. 선생이 우연히 여주 청심루에 갔을 때 뜰 위에 포도가 무르익어 있었고 한 관동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선생이 관동에게 내가 심히 목이 마르니 그 포도 몇 송이만 따오너라 라고 하니 그 관동이 완강히 거절하면서 소인은 관청의 명령을 받고 며칠 동안 이것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매우 공손치 못하고 또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렸다. 동교는 노하여 동교가 아니라 동고죠. 동고는 노하여 차고 있던 칼로 그 포도의 뿌리를 잘라버리니 관동이 한마디 말도 없이 관청 안으로 달려갔다. 이윽고 태수가 걸어나와 청심루 위로 올라와 웃으면서 동고 선생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포도를 자시고 싶으면 안으로 들어와 유쾌하게 한잔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므로 선생은 삼가 받들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태수가 곧 선생을 데리고 관하로 들어가 주연을 크게 베풀고 포도를 따다가 큰 쟁반에 담아서 바치라고 하였다. 거기서 며칠 동안 머물며 마셨는데 태수가 선생에게 하는 말이 제가 평시에 술수를 좀 이해하는데 어느 날 귀한 사람이 이 청심루를 지나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동으로 하여금 그 포도를 지키게 했는데 다행히 당신을 만나니 선생은 후일에 나라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 제 자손들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인데 덕훈군 제3자의 석삼자를 참여할 참으로 바꾼 게 무슨 뜻이냐? 주에 이런 말이 있어요. 덕훈군은 조선조 14대 선조의 아버지, 이름은 초, 중종의 서자로 창빈 안씨 소생이다. 명종이 후사 없이 승하니 그의 아들 하성군이 즉위하여 선조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덕흥군의 제3자이며 덕흥군은 선조의 즉위 후에 대원군이 되었다. 그냥 중종의 서자인 덕흥군의 아들, 셋째 아들이 선조 임금이 된 거네. 근데 참여할 참자도 석삼자로 읽히기도 해요. 그냥 석삼으로 작대기 3개 그려놓으면 고칠 염려가 많아. 변질될 염려가 많으니까 그냥 석삼자로 참여할 참자도 석삼자로 쓰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놨나 봐요. 자, 이상